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정희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설렌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자식들도 보고 손주들도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며칠 전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윤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갈 거야. 반가운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 언제 올 건데? 연휴 첫날부터 갈게. 그래, 갈비 준비해놔. 애들이 먹고 싶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벌써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윤희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딸은 정말 달랐습니다. 주말만 되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영화 보러 갈래?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둘이 손잡고 백화점도 다니고 카페도 갔습니다. 커피 한 잔 놓고 2시간씩 이야기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안부보다 부탁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김치 있어? 엄마 반찬 좀 해줘. 엄마 애들 좀 봐줘. 언제부터인지 저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무료 도우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추석 당일에 잠깐 들를게. 그래. 수진이와 애들도 같이 갈게. 민수는 늘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힘들면 음식하지 마. 엄마 몸부터 챙겨.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손 가득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갈비와 과일, 정과 나물,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까지 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데 친구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명절 준비 다 했어? 해야지 뭐. 우리 딸은 이번에 외식하자네. 순간 부러웠습니다. 좋겠다. 너도 힘들면 하지 마. 그게 되니?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명절이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 줄은요. 명절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끝내고 겨우 한숨 돌렸을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 가족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자 둘이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부터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상도 같이 차렸습니다. 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상을 옮기고 음식을 나르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쉬어. 그러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은 오후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래, 남은 음식도 하지 말고 쉬어. 민수 가족이 떠난 뒤 집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 윤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긴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인사보다 먼저였습니다. 사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셋은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부터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은 갈비를 다시 데웠습니다. 국도 끓였습니다. 과일까지 깎았습니다. 아이들은 먹다 말고 돌아다녔습니다. 쏟고 흘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소파에서 웃으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엄마 과일, 엄마 우유. 그 말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는 앉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 목욕, 잠자리, 동화책 읽기,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윤희는 말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너무 힘들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더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리를 펴는데 통증이 심했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갈비를 굽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주 셋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첫째는 게임 때문에, 둘째는 과자 때문에, 셋째는 낮잠 때문에.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한 명을 안고 한 명을 달래고 또 한 명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식탁을 잡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도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니까요. 그런데 저녁 무렵 주방에서 국을 데우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냄비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큰 소리와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저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온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식 돌아오셨네요.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주방, 냄비, 그리고 쓰러지던 순간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가 심합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 있었고 탈수 증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온 딸의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참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왜 쓰러졌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그날 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희가 6살 때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학원도 못 보내고 외식도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윤희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넣어주고 작은 쪽지도 넣었습니다. 우리 딸 힘내. 윤희는 그 쪽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교복값이 없어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적금을 깨서 마련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세금 보태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은 엄마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엄마도 힘들다고, 엄마도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긴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물이 떨어질 만큼 솔직하게. 윤희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단다. 너희가 오는 건 좋지만 엄마 혼자 다 감당하기는 힘들어. 엄마도 쉬고 싶고 아프지 않고 살고 싶구나. 문자를 보내고 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화를 내면 어쩌나. 섭섭해하면 어쩌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윤희가 제 문자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문자를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엄마 울었지? 그 말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마다 힘들었다는 것, 손주 셋을 돌보는 게 버거웠다는 것, 윤희가 친정을 쉬러 오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도 사실 힘들긴 했어. 저는 의아했습니다. 시댁에서? 응. 알고 보니 윤희는 시댁에서 늘 좋은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대부분 도맡아 하고 아이 셋도 혼자 챙기고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느라 늘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상처를 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윤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윤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윤희는 제 문자를 수십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정에서 얼마나 편하게만 행동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였을 뿐입니다. 윤희는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그 순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다음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이번에는 음식 준비하지 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우리가 준비할게. 그리고 며칠 뒤, 윤희가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올해는 모두 외식하자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고. 심지어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윤희는 아이들을 직접 챙겼습니다. 사위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첫째 손주가 음료수를 쏟자 바로 닦았습니다. 둘째가 때를 쓰자 직접 안고 달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식기 전에 먹어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윤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묶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며칠 전에도 윤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엄마 좋아하는 장어 먹으러 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예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서운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말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좋은 자식이 된다는 것도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에는 반드시 존중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요. 얼마 전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웃고 아들과 딸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다시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명절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웃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